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의 골프 상식사전 저자직강 제 26번째 샷입니다. 네, 골프에는 다양한 통계 그리고 또 골프 실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어떠한 지표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이제 GIR이라는 것과 그 다음 스크램블링 그리고 샌드 세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실제 각 그러한 지표들이 나타내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실제 그러한 지표들을 어떻게 계산을 하고 어떤 숫자가 어느 정도의 의미를 두는지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오늘 세 가지는 이제 GIR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램블링이 있고 그 다음에 샌드 세이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GIR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GIR은 뭐 그린 인 레귤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린 인 레귤레이션. 그래서 정규온이라고 보통 한국에서는 보통 정규온이라 한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이야기 드리면 정규온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파3, 파4, 파3, 파4, 파5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정규온이라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파 3, 4, 5에서 두 타를 빼서 뺀 상태에서 그린에 올라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뭐 두 타를 빼지 않고서 올라가는 거, 뭐 파4에서 세 타, 뭐 파4에서 한 번에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이거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규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파3에서는 두 타를 빼면은 한 타죠. 그래서 파3에서는 우리가 여기 티잉 에리어죠. 이제 바뀌었으니까 티잉 에리어가 있고 여기에 뭐 페어웨이는 아니고 그린이 곧바로 있죠. 파3 같은 경우는. 그래서 파4 같은 경우는 여기가 페어웨이가 보통 되겠고 파3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3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딱 올리면 정규온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파4는 한번 페어웨이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러프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리면 4에서 또는 아니면 한 번에 올리면 정규온을 했다라고 하죠. 그 다음 파5는 최소한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에 올리면 정규온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GIR을 했다라는 어떠한 능력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제 이 숫자를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죠. 그러면 정규온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18홀 라운드에서 한 라운드가 보통 18홀이죠. 18홀이 있으면 한 라운드에 정규온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총 몇 번일까요? 18번이에요. 그쵸? 파3, 파4, 파5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18번의 그 GIR 기회가 있는 거죠. 정규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규온을 몇 번을 했느냐? 18번 중에. 그래서 만약에 정규온을 18홀 중에 9번을 했다. 그럼 18홀 중에 그러면 이건 5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온을 내가 얼만큼 많이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드라이버 말고 그 다음 이제 이 아이언, 보통 아이언으로 많이 치죠. 아니면 또는 이제 페어웨이 우드나 뭐 유틸리티로 그린을 얼만큼 내가 온을 잘 시키는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세컨샷이나 서드샷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GIR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만약에 이제 마인드 골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뭐 1번 홀이 있고 2번 홀이 있으면 예전에 이제 통계를 낼 땐 GIR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1번 홀엔 뭐 했고 2번 홀엔 못 했고 뭐 3번 홀에는 뭐 했고 뭐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총 전반 9홀 중에 몇 번, 뭐 예를 들어서 9번 중에 뭐 5번, 그리고 후반은 9번 중에 뭐 8번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 18홀로 보면은 여기가 18 중에 13 이렇게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제 계산하면 몇 퍼센트라는 게 나오겠죠? 9번 이상이니까 뭐 12번이면 이제 좀 더 12번보다 좀 높죠. 그러면 12번이면 3분의 2가 66%고 하나 더니까 한 7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대회를 할 때 얼만큼 뭐 GIR 능력이 있느냐는 실제 티샷을 하고 난 다음 세컨샷이나 서드샷에서 또는 아니면 티샷에서 파3 같은 경우는 그린을 얼만큼 잘 올렸느냐의 지표를 보는 거고요.
만약에 그 18홀에서 그 퍼팅을 보통 2번 정도 한다라고 보고 만약에 50% 정도라고 하면 50%의 확률은 그 퍼팅을 2번을 하면 다 그 홀은 파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90타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GIR이 얼만큼 정도 되냐면 반 이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마인드 골프 같은 경우는 GIR이 보통 이제 한 70%, 많이 치면 한 80% 정도까지 나와요. 뭐, 좀, 아이언 같은 경우 좀 잘 치는 편이기 때문에 그거 나오고요. 자신이 얼만큼 어프로치 샷, 그린으로 향해서 치는 어프로치 샷이 좋은지를 보려면 이 GIR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오늘 라운드 할 때 18홀 중에 몇 번을 올렸느냐를 GIR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GIR을 알겠죠? GIR, 그린 레귤레이션, 정규온. 내가 한 라운드에 정규온을 얼만큼 잘 하느냐. 그리고 정규온을 해서 2펫을 하면 파라는 거죠. 만약에 정규온을 하고 3펫을 하면 보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스크램블링은 뭐냐? 스크램블링은 뭐냐 하면은 정규온을 하지 못했어요. 정규온을 하지 못한, 그러니까 GIR을 못한 홀에서 파 또는 파 이하의 성적을 가져가는 거예요. 정규온을 못했으면, 예를 들어서 파4 같은 경우는 정규온을 못했으면 3온을 해서 2온을 못한 거죠. 정규온을 못했으니까 파4에서는 2온을 못했고, 그럼 뭐 3온을 했어요. 3온을 하고 1펫 하면 파죠. 파4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 스크램블링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정규온을 하지 못한 홀에서 파 또는 그 이하의 성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스크램블링 능력이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파 2온을 못했는데 3온을 했는데 그게 홀로 직접 들어간 어프로치를 했는데 그게 그 샷이 곧바로 들어가면 치핀 버디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스크램블링을 했다라고 해요. 파보다 그 이하의 더 좋은 성적을 내면 정규온을 못한 홀에서 그렇게 내면 스크램블링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크램블링의 능력은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방금 전에 마인드 골프가 뭐 예를 들어서 전반 아웃코스가 GIR을 9번 중에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5번을 했고 인코스에서 9번 중에 뭐 8번을 했다고 방금 전에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총 18번 중에 13번의 그 GIR 능력이 이제 측정이 됐고, 스크램블링은 GIR을 못한 홀에서잖아요. 그럼 13홀을 했으니까 5홀 중에 이제 몇 개의 홀을, 만약에 3개의 홀을 파 또는 그 이하의 성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 10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60%의 스크램블링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5번 중에 5번을 다 파 또는 그 이하의 성적을 했으면 100% 스크램블링 능력이에요. GIR이랑 똑같게 스크램블링 능력도 이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고, 스크램블링 능력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프로치, 그러니까 그린을 정규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 또는 그 이하의 성적을 갖는다라는 거는 숏게임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하이엔드 캐퍼, 타수를 좀 많이 치시는 분들은 이 스크램블 능력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그린에 공을 올려놓지 못한 상태에서 거기서 파를 하는 능력 또는 그 이하 능력이 잘 나오면 하이엔드 캐퍼가 아니겠죠. 뭐 선수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GIR 능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선수들 같은 경우도 뭐 60%, 뭐 70% 정도 되지만 이 스크램블링 능력, 그러니까 그린 주변에서 또는 뭐 그린보다는 조금 멀리 있지만 그 지역에서 붙여서 원펫 또는 아니면 그 지역에서 곧바로 홀아웃을 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언더파를 치는 거예요. 선수들이 다 GIR이 100%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스크램블링 능력은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이 숫자가 대단히 높은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GIR을 하지 못한 그 홀에서 파 또는 그 이하의 성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높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좀 로우 핸디캐퍼, 80타, 뭐 85타 이하, 뭐 70타 대 하시는 분들은 이 스크램블링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요. 퍼팅도 잘하고요. 어프로치도 대부분 웬만한 거리에서 그린 주변에서 원퍼 거리에 붙여서 파를 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뭐 소위 아마추어 세계에서 설거지를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정식 용어는 아니니까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어쨌든 그린 주변에서 플레이를 잘하는 것이 스크램블링 능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오늘 소개할 것 중에 맨 마지막이 샌드 세이브예요. 샌드 세이브는 뭐냐면 말 그대로 벙커, 샌드가 벙커죠. 세이브가 이제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 벙커를 해서 잘 구해준 능력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린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핀이 있죠. 그 다음에 그린 사이드에 벙커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벙커라고 하죠. 그린 사이드 벙커에 있는데 샷이 어떤 형태로든 이 그린 사이드 벙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샌드 세이브 능력은 스코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 홀에서 뭐 보기를 했든 더블 보기 했든 트리플 보기 했든 쿼드러플 보기를 했든 뭐 버디를 했든 간에 중요한 건 샌드 세이브는 이 벙커에서 치기 시작한 샷의 결과만 관심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벙커에서 나 자신을 구해주는 샌드 세이브 능력이 이 벙커 샷에 대한 능력만 보는 거예요. 이 홀 전체에 대한 스코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벙커에 들어갔을 때 여기를 얼마큼 잘 탈출해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파4인데 여기까지 온 게 여기서 네 번째, 벙커에서 치는 게 다섯 번째 샷이더라도 이제 설명하는 샌드 세이브율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스코어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린 사이드 벙커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이 벙커샷을 해서 한 번에 넣거나 또는 원펫, 한 번에 펫으로 마무리하는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만약 올려가지고 요게 짧은 거리에 붙여서 원펫을 하면 샌드 세이브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벙커에서 쳐서 직접 홀아웃을 해도 그 샌드 세이브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벙커에서 친 샷을 포함해서 벙커에서 한 샷을 쳤죠. 그걸 포함해서 벙커샷을 포함해서 두 타. 그러니까 퍼팅을 한 번 하면 한 타니까 벙커샷 하나에 두 타 이하로, 왜냐면 벙커샷을 한 번에 쳐서 곧바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 이하, 두 타 이하로 성공을 했을 때 샌드 세이브를 했다라고 해요. 다시 이제 좀 그 18홀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이래요. 18홀 동안 이 샌드 세이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벙커에 들어간 건 좋지 않으니까 이 벙커에 들어간 게 총 4번이 들어갔어요. 18홀 동안 그린 사이드 벙커에. 그 중에 벙커샷을 포함해서 두 타 이하로 끝낸 게 2번이었어요. 그러면 샌드 세이브율이 50%. 그런데 벙커에서 나와서 대부분 투펀만 해도 잘하는 건데 원퍼 또는 그 직접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샌드 세이브율이 거의 굉장히 낮아요. 뭐 10이나 20% 이하. 선수 같은 경우도 잘하는 선수가 60%대, 70% 정도대가 되니까 뭐 최경주 선수는 예전에 그 완도에서 해변가에서 막 그 벙커샷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고 누구보다도 PGA에서 벙커샷을 잘하는 선수에 속하는데 이 벙커샷, 이 샌드 세이브율도 스크램블링과 마찬가지로 고수일수록 아주 잘해요. 대부분의 그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샌드에서 벙커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라면 이 샌드 세이브는 말 그대로 어떤 샷이 잘못해서 벙커에 들어갔지만 여기서 잘 마무리한 능력을 그 이야기하기 때문에 샌드 세이브도 그 사람의 그 숏게임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샌드 세이브, 그 다음에 스크램블링, GIR이 어떻게 이제 의미가 있고 실제 내가 라운드를 다음번 나갔을 때 나의 GIR은 몇 번이고 스크램블링은 몇 %고 이것도 퍼센트죠. 다. 샌드 세이브는 몇 %인지를 한번 자신 18홀을 치고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무슨 어떤 앱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통계로 측정을 해주는 데들도 있으니까 아니면 뭐 자신이 한번 이렇게 스코어 카드에 적어서 나의 그 그린 적중률, 스크램블링 능력, 샌드 세이브가 얼마큼 되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그리고 또 이 능력을 그래프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그 통계와 나의 스코어와의 연관관계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대단히 좀 골프에서는 또 재밌고요. 어느 부분이 나의 단점이고 보강할 부분인지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인드 골프의 26번째 샷은 골프에서 보는 좀 많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자신의 또 능력을 좀 판가름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 3가지를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